6학년 꿈반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박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드림학교에 올해 7년째 있으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얼굴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6학년 와서 그런지 이제 저학년 부모님들 얼굴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학부모님들과 드림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참 떨림 반, 감사한 마음 반이 있습니다. 사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네, 내가 감히 드림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이제 다 타이핑 시나리오를 다 쓴 다음에 교장선생님께 먼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드림학교의 교육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의 육꿈의 교육입니까? 뭐 그런 걸 하면서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드림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한 내용을 예로 들어서 우리 드림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넘어가네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이 사진 보면 이제 스마트폰 사진이죠. 요즘 아이들이 받기 원하는 선물 1위가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저희 때는 진짜 유명했던 MP3 같은 거, 또한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그런 것들 요즘에 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죠. 저도 그런데 현금 안 갖고 다니는 남자분들도 많은 것 같고 카드 하나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카드도 필요 없죠. 핸드폰 안에 이제 삼성페이 그런 거 넣고 다니면서 카드도 필요 없는 세대가 되었고요.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저희 집에 있는 건조기도 켜고 끌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가스, 전등 그런 건 당연하고 별걸 다 컴퓨터도 켤 수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 나가서도 별로 걱정이 없어요. 구글 번역기 팝하고 쓰면은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이 밖에도 제가 모르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벌써 이 최신 기술들을 따라가기가 되게 벅차요. 그래서 나도 벌써 뒤처지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아이가 4살인데요. 4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제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진첩 열어가지고 사진도 구경하고 저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얘가 나중에 커서 살아갈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물건들 아니면 지금 잘 나가는 일명 유망 직종들 그런 직업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과연 그게 존재하기나 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쓸모있는 것들이 뭘까, 쓸모있는 지식이 뭘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미래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 전 미 교육부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과 기술을 준비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문제라고 발견조차 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 들어봤다. 이거 21세기 기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안에 이 포시, C를 4개를 줄여서 포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2019년 올해가 되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시행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과서가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개정된 교과서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이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역량 교육이고 이제 21세기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역량이란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하여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포시 21세기 기술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그런 것들을 21세기 기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다음 4가지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이 4가지를 영어 앞글자를 따서 포시라고 해서 21세기 기술의 대표적인 능력 4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식과 정보들이 이제 미래에는 되게 복잡하게 융합되어 있고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달되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죠.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이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면 이러한 능력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드림학교에서는 그래서 PBL이라는 PBL이라는 교육 방법을 활용합니다. PBL은 다음 말의 줄임말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라고도 하고요. 문제 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앞글자가 단어가 다른데 똑같이 P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제 구분하지 않고 PBL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PBL에서는 학습을 이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제 실제 세계의 문제 상황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러한 현실 맥락적인 문제 앞에서 학생들은 이제 학생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론적인 거는 복잡하니까 실제로 제가 작년에 초3 담임이었는데요. 3학년 학생들과 수업한 내용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건축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신관 건물이 올라갔죠. 올해 처음 이제 신관 건물 올해부터 사용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학기 중에 한창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저기 이제 구령대 없어지고 건물 세워진다. 어떤 건물이 세워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학습 상황으로 끌어들여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 드림학교는 증축 공사를 한다. 구령대 위로 건물을 세워 교실을 추가하고 특별실 및 강당도 지으려고 한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활동을 통하여 현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과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새로운 건물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면 좋을지를 탐색한다. 그 후 증축될 학교 건물의 공간의 넓이를 계산하고 각 층에 어떤 교실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모둠별로 설계한다. 최종적으로 공간 활용을 위한 제안서를 PPT 혹은 포스터 자료로 작성하여 학교 관리자들 앞에서 작성한다. 제가 교사로서 생각한 이 수업의 전체적인 개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랑 같이 풀어내서 공부를 했는가?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이 문제 상황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문제 상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교실로 초청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야, 우리 학교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설 거야. 근데 너네들이 이 건물 안에 어떠한 공간들을 만들면 좋을지 너네가 좀 제안을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직접 들으면서 이거 진짜구나. 진짜구나. 교장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부탁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강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실제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된 다음과 같은 탐구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얘들아, 너네는 이제부터 건축 설계사가 되는 거야. 건축 설계사가 되어서 새롭게 짓는 우리 학교 건물 내 공간을 설계하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관계자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행정실장님, 뭐 설계사님 앞에서 발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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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하죠. 진짜야! 그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학습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부터가 틀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야, 우리 수학에 넓이 구하는 거 배울 거야. 그러면 수학 싫어. 그러는데 국어 글쓰기 할 거야. 그럼 국어 싫어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시작부터가 이제 학습 그 동기부여가 상당히 잘 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다양한 탐색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 북미 학교 탐방을 다녀오신 그 김미란 선생님을 초청해서 외국의 학교 모습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많이 찍어 오셨더라고요. 김미란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공부해.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 가봤더니 이러한 공간들도 있더라 해서 사진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아이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 외국의 사진들을 보면서 실제 드림학교 제안서를 만들 때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에는 뭐 보드게임 방도 있고 뭐 학생 자율학습실도 있고 뭐 각종 놀이공간들이 학교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탐색 활동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고향 어린이 박물관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공간 디자인적인 측면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러한 공간들, 뭐 어떤 저러한 공간들을 봤습니다. 자, 교실로 돌아와서는 이제 새롭게 지어질 건물은 이제 드림학교 학생 전부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학년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사용할 공간이니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전교 학생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런 의견을 내서 그럼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설문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야, 이런 게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실제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설문지 만들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생들은 그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잖아요.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데는 되게 익숙한데 질문을 해봐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되게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느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이제 질문을 만드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실제로 바뀐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는 올해부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스스로 질문을 만들게끔 해요. 예전에는 그 지문을 국어 지문을 읽으면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서도 적용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었고 이 사진은 이제 모든별로 이제 어떤 걸 질문할까 하고 전교생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 쉬는 시간에는 주로 뭘 하시나요? 그런 거. 뭐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뭐가 있나요? 뭐 한 반에 몇 명이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드림학교 학생들은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2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견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모아진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하고 해석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익혔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우리가 어쨌든
짓고 싶다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 뭐 증축 건물에 뭐 축구장을 만들겠다. 뭐 불가능하잖아요. 뭐 공간이라는 게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질 공간이 어느 정도의 넓이인가 그걸 한번 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그 넓이를 계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신축 건물 한 층에 교실이 몇 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아야지 설계도를 그리고 각 공간에 대한 제안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어른들 생각에는 뭐 가로 세로 재가지고 교실 가로 세로 재가지고 나누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그 넓이의 개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게 미터라는 단위를 처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라는 거는 아직 배울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해봐라 했더니 뭐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발걸음으로 걸음 수를 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물이 지어질 거야 라고 알려주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발걸음으로 저기서 저기까지 뭐 17걸음, 여기서 여기까지 10걸음 그걸 재했어요. 그 노트에 적고 이제 교실에 가가지고 교실 이렇게 몇 걸음, 몇 걸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전체 땅 넓이 몇 걸음, 몇 걸음 우리 교실 넓이 몇 걸음, 몇 걸음 해서 넣어보는 거죠.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넓이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 스스로 발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이것도 수학 시간에 야 우리 오늘 넓이 배우자 하면은 이거를 문제로 가져왔다고 한들 수업 시간에 야 우리 넓이 배우자 해서 숫자와 수식으로 가르쳤다면 아마 반 이상의 학생들은 지루해하고 수업을 거부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되게 아이들 스스로 재미있게 야 우리 여기 우리 교실 몇 개 들어갈까? 라고 질문했더니 재미있게 탐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수업 시간입니다. 제 수업 시간입니다. 제 수업 시간의 모습인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걸음 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워킹하는 게 몇 걸음 몇 걸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고 해서 실제 아이들이 이거 제안서 만들 때 복도랑 화장실까지 다 고려해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교실 넓이, 복도는 지금 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화장실은 폭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안서 만들 때 복도랑 화장실 포함하니까 한 교실 4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숫자로 하지 않아도 자기 걸음으로 해도 아이들이 정답을 맞춘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만들었죠. 이제 아이들한테 한 층에 건물 몇 개 들어갈 수, 교실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이 공간에는 우리 모둠에서는 이러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만든 후에는 이제 실제 제안서를 써야 되잖아요. 제안서를 써서 각 층의 설계도도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4층까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큰 종이를 4장씩 줬어요. 그룹별로. 그래서 4명이 한 그룹이니까 한 명씩 맡아가지고 한 층을 디자인한 거죠. 다 개인의 작품이 된 거죠. 1번 친구는 뭐 1층, 2번 친구는 2층, 3번 친구는 3층 이게 디자인하라 해서 자기의 의견도 넣으면서 다른 여러 전교생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제 교장선생님 이하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발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정말 혼자만의 것일 뿐이죠. 그 지식은 정말 좀 효과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지식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둠별로 자신들이 준비한 제안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면서 비평과 개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면은 친구들이 서로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 의견이 실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문장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발표자의 목소리나 발표 발음이나 태도 같은 게 적절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듣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런 표현은 좀
도전적이게 들려. 그런 표현은 좀 예의 바르지 않은 것 같아. 말할 때 이렇게 흔들거리면 안 될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작어. 오물오물 대지 말고 발음을 좀 더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그거 뭐 현실 가능할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비평하고 개정하는 시간, 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후에 그룹별로 다시 한번 고치게 했어요. 다시 한번 고쳐서 다시 한번 발표해봐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정리해보면 처음에 이 탐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외국 학교의 모습 살펴보기, 어린이 박물관 탐방하기, 학생 설문조사 활동, 공간의 넓이 계산하기, 설계도 그리기, 제안서 쓰고 발표 연습하기. 이 모든 활동들이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기보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질문에 답을 해내기 위해서 익혀야만 하는 지식이고 해야만 했던 활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리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제안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교무실에 이제 어른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되게 긴장한 모습들. 자기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제안서의 교육적인 측면을 이제 검토해 주실 교장교감 선생님. 저 가운데 계신 분은 그 실제 우리 설계사님이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설계사님을 진짜 연락해서 잠깐 와달라고. 설계사님 입장에서 뭐 10살짜리 애들이 하는 걸 나한테 뭐 그러셨는데 와주셨어요. 와주셔서 아이들이 진짜 떨었던 것 같아요. 저도 떨렸어요. 설계사님 진짜구나 이거 아이들 느끼면서 설계사님이 듣고 엄청 적으시고 막 사진 찍으시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실장님 모셔서 이 돈, 재정적으로 서포트가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런 걸 검토받기 위해서 이 교육적인 면, 이 설계적인 면, 재정적인 면을 검토해 주실 실제 담당자님들을 모시고 그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했겠죠. 열심히 준비한 대로 발표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 그림을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이랬었습니다. 구령대였는데 이게 이제 허물어지고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멋진 증축 신관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 측에서 우리 어린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발표를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실제로 그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원래 그 설계상으로는 그 4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1층, 2층, 3층, 회색층, 4층까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학생들이 제안서에 옥상에 대한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옥상에 뭐 공원을 만들어 달라, 뭐 텃밭을 만들어 달라, 뭐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뭐 풋살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그 어른들도 생각을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옥상을 뭘 지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셨는데 학생들의 그 발표를 듣고 실제로 풋살장을 만들어 주셨죠. 이 풋살장 만들기 위해서 설계 계획도 변경하시고 한 층을 더 올리려면은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그만큼 바닥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고 기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아무튼 몇 억 더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2, 3억 더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2, 3억을 더 들여서 기간과 비용에 더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저도 매우 놀랐고 학생들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느낀 그 뿌듯함은 말로 할 수 없겠죠. 현재 이 풋살장은 정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가장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예약하고 써야 돼요. 예약하고 써야 되고 학년별로 요일 정하고 요일도 시간별로 정해가지고 20-30분씩 나눠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받은 또 다른 격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패를 받습니다. 감사패, 격려패를 받았습니다. 네, 증축 건물 설계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학교에서 인정해 주시면서 이 격려패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만들어 주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신축 건물 이제 증축 건물 완공 예배 때 준공 감사 예배 때 우리 정성진 이사장님 앞에서 대표로 이렇게 네, 격려패를 받는 모습입니다. 3학년 학생들 전체 대표로 올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격려패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격려를 또 하나 더 받았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웃긴데 지금 아시겠지만 신축 건물, 신강 건물에 4학년 교실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다 본관에 있어요. 얘네들, 작년 3학년 얘네들이죠. 네, 얘네들만 신강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내년에는 도로배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내년에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와, 내가 진짜 제안서 하나, 진짜 얄궂은 거 하나 했다고 했을 뿐인데,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이 격려표도 받고 교실도 지금 4학년만 야, 너네들이 프로젝트 해서 너네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좀 말도 해줬죠. 네, 물론 내부적인 상황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건축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배움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과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국어과에서는 이제 설명글 쓰는 방법, 뭐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방법, 뭐 바르게 발표하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문제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고요. 수학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이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먼저 익힐 수 있었겠죠. 뭐 4학년, 5학년 가서 배울 때 훨씬 더 바른 개념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과에서는 아까 설문조사하는 법, 통계내는 법, 정보를 해석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제 추가로 이 PBL을 통해서는 추가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1세기 기술이라고 했던 거,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협동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겠죠. 또한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열린 질문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네가 제안서 발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열린 질문에 대해서 자기만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지도서에도 안 나오고 문제집에도 안 나오고 뭐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조언해주면서 비판적인 사고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구나 라는 실제성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학습하는 태도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움들은 혼자서만도 익힐 수 없고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드림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제 생각에 따라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교실을 우리는 꿈꿉니다. 또한 실제 삶과 연관이 있는 배움을 꿈꿉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누가 가르쳐주거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거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찾아가면서 얻어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무너지고 훼손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가져오게 하는 드림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입니다. 그 드림학교 다니면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 뒤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네, 여기까지 다 들리는데 학력 떨어진다라는 말 전 들으면서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력이라는 그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내서 뭐 단답형 시험 잘 치러가지고 높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럼 그 아이는 학력이 높은 아이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을 잘 보는 아이죠. 학력이 높다라고 학력은 학습력이잖아요. 학력이 높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지식은 우리 자녀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어요.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지식 자체를 지금도 활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뭐 수학 선생님, 뭐 수학 강사 그분들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뭐 수학 어려움, 뭐 미분, 적분 이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학생에게 주어진 일인 공부라는 거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 무언가, 뭐 인내심도 기르고, 뭐 시간 활용 능력도 기르고 그러한 것들이 진정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인이 된 우리 자녀들이 현실에서 해결해내야 할 문제들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과 지식들을 스스로 조합하고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인 거죠. 그때 꼭 필요한 지식들은 뭐 끈기, 자신감, 뭐 분별력, 뭐 문제 해결력, 뭐 의사소통 능력, 뭐 협동 능력, 뭐 비판적 사고력 그러한 능력들이 실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필요하고 꼭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의 요즘 고민은 아이폰을 사야 될까, 갤럭시를 사야 될까 그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저 뭐 미적분 고민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고민하지 않아요. 아이폰을 살까, 갤럭시를 살까.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죠. 그때 우리 자녀들은 미래 사회의 성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떠먹여줘서는 당장은 잘 먹는 것 같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려면 스스로 찾아서 먹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드림학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무엇일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학교 저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남고은입니다. 저는 라지퀴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1교시 수업도 들으셨고 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듣기 하시다 보니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6년차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모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많이 떨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니까 약간 떨리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도서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reading ability, 아이들의 읽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self-oriented,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리딩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K부터 5, 그레이드 5여서 이제 미국식의 북미식의 학년 영에 맞춰져 있고요. 유치원부터 5학년,
거기에는 6학년부터 9학년 혹은 6학년부터 8학년이 중학생에 해당하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K에서 5가 되겠고 현재 학교 학생들이 듣고 있는 단계는 K에서 3, 그레이드 3 정도의 그 실력이 되겠습니다.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의 이유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보시면 스스로 듣고 이제 거기에서 컴퓨터와 물론 하지만 이제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가정에서 물론 체크는 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는 있지만 일일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뭐 관여하신다거나 크게 하지 않으셔도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함으로 인해서 이 학습 외에도 다른 학습까지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을 습관을 기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우스가 잘 움직이지가 않는데 네, 두 번째는 됐어요? 네.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졌는데 저학년은 네,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모르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가 My Assignment. 제가 주에 부과하는 세 가지의 그 책의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기 어사이먼트 방에 들어가시면 그 우주선에 이제 그 안에 책의 목록이 있고 거기에서 읽고 또는 녹음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우주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벨업의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같은 학년에 동일한 레벨을 이제 일단은 해두었어요. 저학년의 경우. 그래서 동일한 레벨로 레벨을 시작을 해서 이제 각자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읽고 스스로 레벨업을 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리딩룸이라고 해서 다양한 장르와 모든 레벨의 책을 다 열어두어서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는 뭐 저학년의 경우에도 레벨에 따라서는 그림이 이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탕 화면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될 것이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리딩이라고 지금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 리딩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로 이제 아까 우주선처럼 저학년의 우주선처럼 뭐 어사이먼트 아니면 리딩 룸, 레벨업 이런 부분들이 거기 아래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들이 그 아바타를 꾸미는 것에 생각보다 많이 네, 이렇게 네, 관심을 두고 있어서 네, 큰 모티베이션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또 넘어가지가 않는 네. 다음은 어떻게 이것을 할까입니다. 지금 왼쪽 하단에서 이제 올라가는 서클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책을 일단 클릭을 하셨을 때 듣기에 대한 그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녹음된 원어민 발음으로 녹음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인토네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어를 굉장히 이넌시에이션으로 정확하게 발음해 주지만 이거를 한 문장으로 물 흐르듯이 읽는 부분들은 조금 결여돼 있어서 그것들은 같은 지도를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을 이제 넘기면서 next 하는데 그냥 next 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시간 내에 이거는 너무 빨리 읽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마이크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마이크가 구비되어 있는 컴퓨터에 한해서 녹음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에 부과하는 그 세 가지 책에 한해서 녹음을 듣고 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코멘트를 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기도 합니다. 그 상단에서 그 옆에 있는 부분들은 고학년에 조금 해당할 것 같은데요. 에세이나 자기 스스로 이제 노트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싶을 때 거기에서 저장하는 공간도 그 옆에 보시면 노트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메시지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저학년용으로 일단 보여드리면 아래 하단 부분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크를 하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어머님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아이들에게 뭐 잘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이제 한글은 지원이 안 되고 영어로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의 녹음 상황을 듣고 이렇게 코멘트 하시고 이제 뭐 스타도 주시고 그렇게 결과를 채점하셨던 것들이 여기 메시지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함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라지퀴즈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시지는 이제 저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은 지금 한 3분, 5분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한 대답을 해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마이크를 여기에 두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질문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준이 어머님. 네. 네. 네, 네. 퀴즈는 읽기보다 퀴즈가 더 어렵죠. 네, 그래서 퀴즈 할 때는 어머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네. 퀴즈가 있는 리딩도 있고 없는 리딩도 있어요. 그 책에 따라서. 그래서 있을 때는 퀴즈를 같이 끝내시면 추가적인 점수가 또 스타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석이 어머니. 선생님께서 모든 레벨 들어가면 모든 레벨의 책이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레이드가 3학년 그레이드만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3학년의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책 레벨을 치면 네. 전체 레벨이 들어가 있는 더블 A부터 Z2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준이 이제 현지 북미 학교에 가면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G2까지 해도 지금 북미에서는 그레이드가 3학년 네, 5가 되는 거죠. 아까 5까지가 Z2였어요. 네. 아까 주어진 건 3학년까지로 주어진 그 빨간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1학년부터 6개 학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북미의 단계로 봤을 때는 그것과 상이할 것이다. 네. 네, 민기 어머니. 뜰 때가 있으면 어사이먼트가 있는 거고요. 없으면 어사이먼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사이먼트에 들어가서 책을 다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 우주선이 사라지듯이 탭에서도 사라져요. 네, 성함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뜻을 물어보는데 지금 저학 1학년이시죠, 여기.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그 1대1 대응의 단어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뜻을 알려주시고 4, 5, 6학년의 스토리북으로 이야기가 쭉 연결될 때는 문맥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사이먼트는 주에 3권인데요. 지금 아이의 본인의 능력과 혹은 이제 아이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주에 해당하는 부여되는 과제들이 계속 있는데 그게 하지 않으면 매주 3권씩 축적이 되겠죠. 네, 네. 네. 업데이트는 제가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에 와서 점검을 합니다. 숙제도 점검하고 아이들이 읽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코멘트가 필요하면 코멘트를 달고 그 주에 필요한 숙제를 월요일에 냅니다. 월요일이요. 고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질문이 다 아시죠? 네. 네.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었어요. 네. 한 부분만 그 센텐스만 못 읽었을 때 네. 그 부분만 녹음을 할 수
네. 책을 넘기다 보면 그냥 그 부분으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블랭크로 계속 뮤트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갔을 때 하고서 다시 끝내고. 네. 네. 다시 처음으로. 네. 네. 아, 그럴 때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저에게 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찾아오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간단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중등 부모님이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등도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